여러분, 굿모닝 인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4강에서 진행했었던 공무원 임용, 그다음 내부적인 임용과 교육훈련에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자, 103번입니다.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뭐 일반직이나 특정직 다 가능하고 보통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했죠. 대상을 딱 특정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겸임의 기간은 보통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 X고요. 104번 제가 승급과 승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승급은 호봉만 올라가는 거. 승진은 정말 등급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는 선지입니다. 공무원을 수평적으로 이동시켜서 배치를 전환합니다.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특징이 있죠. 자, 106번입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대신해서 지방이나 한직으로 전직 전보시키는 사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럼 보일 수 있죠. 이거는 전직과 전보의 합리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죠. 하지만 직위만 해제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요건 X고요. 직위 해제의 사유가 끝났다. 소멸했으면 당연히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직위를 부여해야 하죠. 그래서 108번, 요건 X입니다. 109번,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의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형을 확정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거니까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죠. 말 그대로 당연히 퇴직하는 거고요. 강제 퇴직의 한 방식으로서 설명되는 게 당연 퇴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징계는 다 해서 6개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뭐뭐 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만 있는 것처럼 설명했으니까 틀린 선지입니다. X입니다. 111번. 감봉 처분을 받은 자,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12월간 승급이 제한이 되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감봉 처분을 받은 자, 이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을 따지는 건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징계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정확하게는 승진이 아니라 승급이 제한되고요. 호봉 붙는 게 제한되고, 당연히 승진도 역시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에는 승진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틀린 거는 지금 확실하게는 이 부분.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감봉 처분이 끝나고 징계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 날짜를 따지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12번입니다.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직권 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중에 하나 아니죠. 징계는 아까 얘기했었던 딱 6가지만 들어갑니다. 직권 면직은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일종의 강제 퇴직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요. 113번 틀린 선지입니다. 114번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맞죠? 청렴의 의무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안 됩니다니까. 네, 아니 된다. 맞는 선지죠.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입니다. 맞아요. 정직의 기간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보수는 아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의 전액을 감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15번 X입니다. 자, 116번.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이고요.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네, 이거는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 해당하니까 X입니다. 강임이나 면직 역시 신분상의 불이익입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휴직, 전보 역시 신분상의 불이익입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청이 안 되는 건 금평, 그다음 승진 이렇게 2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118번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좀 높은 급수의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루는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자, 이제 교육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인관계의 이해,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 감수성 훈련입니다. 역할 연기,
실제 직무 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현시키므로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죠. 모의 연습은 다른 말로 T집단 훈련으로 불린다? 아니요. T집단 훈련으로 불리는 건 감수성 훈련이죠. 모의 연습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가상의 상황을 모의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T집단 훈련으로 불리면서 주어진 사례나 문제의 어떤 역할을 연계해 본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거는 오히려 역할 연계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안 맞고 이건 감수성 훈련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도 안 맞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제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닭의 느낌을 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게 바로 감수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 지원하도록 해주는 러닝 바이 두잉, 행동학습은 바로 우리나라 관리자 훈련 과정에 사용되는 액션 러닝이고요. 사실 125번 문제 다 똑같은 액션 러닝입니다. 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거였는데 지금 보시는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내용 잘 보시라고 얘기했죠.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서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 통해서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는 러닝 바이 두잉 바로 액션 러닝이 됩니다. 액션 러닝은 올해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26번입니다. 공무원 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개인적인 저항도 있고요. 조직적인 저항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항과 달리 조직 저항은 지금 보시는 이런 거. 조직의 성과가 저하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훈련 비용, 업무의 공백,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6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127번 최근에 교육훈련에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를 부양하기 위한, 역량을 부양하기 위한 역량 관련된 역량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때의 역량은 제가 미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메카네랜드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수 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 조직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역량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27번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금 보시는 교육 훈련까지 봤으니까 내일은 성과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일요일 잘 지내세요. 일요일 날 잘 공부하고 잘 쉬어야 월요일 날도 더 힘낼 수 있습니다. 아시죠? 날씨 좋으니까 집 앞에 산책하시는 것도 전 진짜 추천. 좀 머리에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방향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